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전기차 구매 독려 영상입니다. 전기차로의 방향을 인식한 분들은 이제 전기차를 사려는 마음을 먹겠죠. 이때 배터리 종류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전기차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레이, 캐스퍼에서 EV3, EV9까지 플랫폼, 세그멘트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전기 트럭은 삼성 SDI, 볼보 전기 트럭이 소개되었죠. 그리고 현대차에서 전기차 픽업 트럭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T10이나 T7이 될 수 있는데요. 포드 F150과 비슷한 크기로 향후 2년 이내에 시장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기차의 크기, 파워와 효율, 주행거리, 충전 속도의 차이로 전기차 가격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선택의 기준 중 배터리 종류가 관계가 높습니다. 테슬라 한국 가격 변화입니다. 모델 Y RWD는 23년 7월 5,699만원에서 24년 4월 5,299만원입니다. 보조금 취득세를 쌤쌤하면 이 정도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롱레인지는 22년 9,400만원, 퍼포먼스는 1억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대 최저가를 갱신 중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추정해보면 추가의 하락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배터리 가격이 거의 바닥에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선택을 테슬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RWD는 LFP, 롱레인지 퍼포먼스는 NCM입니다. RWD, LFP는 스탠다드가 맞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 보통 평범한 도심 출퇴근용으로 볼 수 있고, 퍼포먼스의 용도는 제로백 100km까지의 시간, RWD는 6.9초, 퍼포먼스 3.7초입니다. 이렇듯 RWD는 퍼포먼스급의 급가속을 자주 하게 되면 차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특히 배터리가 문제가 됩니다. 내연차도 급가속을 자주 하면 엔진 미션에 무리가 갔습니다. 무난한 운전이면 RWD도 충분하고 급가속을 즐기면 퍼포먼스를 사야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이죠. 같은 조건에서 배터리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모터 출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배터리가 장착된 것이죠. 이때 전기차 설계에 배터리가 맞지 않으면 설계 대비 배터리가 더 빨리 성능이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배터리 보증 수명 내에서 배터리 리콜이 발생하겠죠. 테슬라는 도래 기준으로 8년 또는 16만 킬로까지 보증하는데요. 조건이 배터리 용량 70% 이상 유지 조건입니다. 평범한 운전 환경에서 평균적으로 8년 지나면 RWD 주행거리는 최초 356에서 300km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아주 험하게 다루면 250km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배터리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쉽게 그렇게 배터리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내연차도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연비가 안 좋아지듯이 전기차 주행거리도 갈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 관리를 잘하면 주행거리 줄어드는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세그멘트별로 NCM 니켈 90%는 모든 엔트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이고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나트륨이온은 가격이 싸지만 한국 기준 경차보다 작은 차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LFP의 상위 버전인 LMFP가 있는데요. 이것은 LFP의 발전 방향이고 NCM 경우에는 실리콘과 망간이 발전 방향입니다. 결국 배터리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인데 NCM이냐 LFP냐 이겠죠. 가장 큰 차이는 전압과 수명입니다. 그림은 1회 충전 방전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수명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쉽게 그려보려 했는데요.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고, 여기서는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 8년 또는 16만 킬로 이내 배터리 수명 열화 SOH가 70% 이상 유지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은 NCM 곡선인데요. 최저, 최대 이 폭이 파워로 나타냈고요. LFP 폭 대비 NCM은 높은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수명 하락 각도가 커진다는 거죠. 특히 여기 보증 조건에서 다소 하락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LFP는 파워는 높지 않으나 수명이 길다는 것이죠. 다만 LFP가 NCM과 동일한 파워를 내도록 설정하게 되면 NCM 대비 더 빨리 수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기차 제조사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없게 제한을 걸게 됩니다. 스탠다드 퍼포먼스의 차이가 특성이 다른 전기차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퍼포먼스 기능이 필요 없는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은 LFP가 최적의 가성비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C 레이트, 충전과 방전의 시간 개념으로 0.2C 5시간, 2C면 30분이겠죠. 우측 1C 1C 충전 1시간, 방전 1시간, 3C 3C는 충전 20분 고속 충전을 하고 같은 거리를 20분 만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험실 조건에서도 수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충전과 방전이 다 관계가 있고 고속 충전과 고속 방전이 모두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킵니다. 이건 NCM, LFP 모두 적용되고 LFP가 구조적 특성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는데요. 최근 망간을 첨가하여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으로 계속 달리는 것보다 도시에서 회생 제동을 자주 쓰는 것이 배터리 수명에 좋다는 것입니다. 내연차와는 약간 다르죠. 테슬라사들 중 슈퍼차저 고속 충전을 자주 하는 경우 배터리의 용량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테슬라 오너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슈퍼차저를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 성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전기차를 받고 2800마일까지는 L2 저속 충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으로 이사를 한 후 슈퍼차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서 계속 슈퍼차저를 사용한 후 급격한 배터리 성능 저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전기차 사용은 충전 방전을 일정하게 하는 경우는 없죠. 개인별 특성은 있겠지만 다양한 충전 속도와 방전 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 2C 방전 조건과 1C 방전의 차이가 보이죠. 우측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뭔가를 한 후 비교한 것인데요. 차이가 줄었죠. 자, 이렇듯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터리 기술을 믿고 제조사가 공고하는 방법으로 배터리를 관리하면 됩니다. 현재 배터리를 이해하는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95%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얼마까지 충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SOC 60% 이상에서 큰 변화가 보이죠. 온도, 기온이 높을 경우에도 배터리 열화가 빨리 나타납니다. 60% 이상을 충전 방전을 하면 배터리 열화가 커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결과로 20%에서 충전하고 80%부터 방전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배터리 용량 저하가 3% 정도 나왔고 0%에서 100% 충방전을 반복하면 동일한 횟수에서 20%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거리로 비교해도 커브의 하락 각도가 처음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혹 조건에서 배터리 열화가 처음부터 100사이클 1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의 문제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나빠지게 하는 방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독일의 한 테슬라 오너의 모델 S 160만 킬로 주행거리 1억에서 보면 그는 3개의 배터리 팩을 교체했는데요. 첫 번째 배터리는 48만 킬로, 두 번째는 80만 킬로를 달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깁니다. 이 오너의 전기 배터리 조건은 가혹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30만 킬로 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배터리는 생각보다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오너의 배터리 사용 조건은 되도록이면 완속 충전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완속 충전기 경우 110V 경우 1.5kW, 220V 경우에는 4kW 정도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급속 충전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는 평균적으로 50만 킬로 사용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배터리 디글레이션 리포트, 열화 리포트는 평균 대비 특별한 조건이 아닌데도 평균 293 대비 268로 10%가 미달된 배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경우 원격 진단을 통해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직 70% 미달이 아닌 것이죠. 내가 특별히 고속 충전이나 급가속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배터리 뽑기가 잘못된 거죠. 이런 배터리는 평균보다 더 빨리 나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 보증 기간을 노려야 됩니다. 굳이 애써 배터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림은 24년 4월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배터리를 교체했고 수리기간 11일, 무상 보증 기간이라 로너카를 지급했고 비용은 860만원인데 보증 기간 내라 무료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오래 쓰기 최적 조건을 정리해보면 급가속을 하지 않는다, 고속 충전하지 않는다, 7kW 완속 충전이 한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6시간 정도면 80%까지 충전이 됩니다. 충전 방식은 매일 충전하는 것이 좋고 NC의 경우에는 20%에서 60%까지, LFP도 동일합니다. 대신 LFP는 주 1회 100%까지 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 100%는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해당 조건은 하기 귀찮은 조건일 수도 있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NCM은 80%까지, LFP는 100%로 충전하면 됩니다. NCM은 장거리 운행 시만 100% 충전을 하면 되고 100% 충전을 자주 하지만 않으면 보증기간 내 배터리 수명 감소 영향은 5% 이내로 봅니다. 배터리 관리가 필요한 것은 중고 전기차 가격 중 배터리 용량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배터리 뽑기에 실패한 경우 주행거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 배터리 보증 조건 내에서 100%까지 고속 충전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상으로 새 배터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마치겠습니다.